지난 3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매우 기이하고 위태로운 두 지표의 이격 현상을 현재 목격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이 지표는 주식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나타내며 현재 지난 3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놀랍게도 현재의 수치는 주식시장의 역사에서 극도의 유포리아와 광기 어린 낙관론으로 점철되었던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의 기록조차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반면 미시간 대학교에서 조사한 하얀색 선의 지표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자신들의 실제 경제적 전망과 미래에 대한 안도감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현재 사람들의 경제적 심리는 과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시절과 유사할 정도로 극도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장밋빛 미래를 노래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개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식시장의 성과와 개인의 실질적인 삶이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멀어지는 현상은 금융 시스템 어딘가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결국 과거의 사례처럼 고통스러운 경제적 리셋 과정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여기 미국의 실질 개인 소득 성장률 차트를 보시면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후 사람들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미국의 실질 개인 소득은 매년 약 2.8%라는 매우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장 추세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우상향 트렌드는 사람들에게 미래 소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했고 이를 바탕으로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는 재무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1957년에 이를 항상 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정립하며 사람들이 현재의 수입보다 미래의 기대 소득에 따라 소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부터 개인 소득의 성장세는 수십 년간 이어져온 역사적 궤적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그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예를 들어 1999년에 경제활동을 시작한 사람이 과거의 추세대로 20년 뒤의 소득을 예상했다면 그 기대는 처참하게 빗나갔을 것입니다. 슬프게도 지난 10년 동안 대다수의 사람들이 금융위기 이전에 가졌던 경제적 희망과 재무적 기대치는 단 한 번도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개인의 소득 성장이 장기 추세선과 벌어지는 이 격차가 최근 들어 더욱 가파르게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의 성장 추세를 분석해보면 팬데믹 이후 개인 소득은 다시 한번 기존의 성장 궤도에서 이탈하여 뒤처지고 있습니다. 2015년의 10년 뒤인 2025년의 삶을 설계했던 이들은 지금 자신의 소득이 예상했던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제자리 걸음을 걷는 사이 미국 주식시장은 사람들의 모든 상식과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유례없는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하며 치솟았습니다. 2010년 이후 실질 소득이 고작 50% 늘어나는 동안 S&P 500 지수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도 300%에 가까운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실질 소득 성장의 정체에 실망한 대중들과 달리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며 폭주하는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자산가들에게만 축제를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자산 가격과 실물, 경제 사이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괴리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거대한 리셋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며 이는 자산 가격의 폭력적인 재조정이나 소득의 급격한 추격 중 하나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거대한 리셋의 징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가계의 평균 개인 저축률이 지난 수십 년간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1980년대에 약 13%에 달했던 미국의 저축률은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현재는 고작 4% 수준까지 곤두박질 친 상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평균적인 미국인들의 저축이 줄어드는 동안 기업의 이익 마진은 반대로 가파르고 꾸준하게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격 현상은 매우 중요한데 기업이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은 결국 임금 노동자가 아닌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당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금 소득자와 달리 주주들은 자신들이 받은 수입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않고 다시 주식이나 금,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 재투자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주변에서 집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금 가격이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는 광경을 일상처럼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새로운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으며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 모든 현상의 이면에는
기업의 기록적인 수익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자산 가격 상승 프로세스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 역동성이 주거 비용에 전이되는 순간 심각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지난 60년 동안 미국의 평균 주택 가격은 가구당 연간 소득의 약 4배 수준을 유지하며 비교적 감당 가능한 범위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이 비율은 7배까지 치솟았으며 이는 주택 구매 능력이 과거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주거비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은 서민들의 가계 예산에 파괴적인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소득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이 월세와 대출 이자로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 개인들은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할 여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주식이나 비트코인처럼 부를 증식시켜줄 자산에 투자할 자금이 남지 않게 되고 부의 대물림에서 소외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수많은 가게는 평생을 열심히 일해도 부를 쌓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경제적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생활비는 끊임없이 오르지만 자산 소유를 통해 부를 늘릴 수 있는 능력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며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현실은 사람들의 미래관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 2000년에는 미국인의 75%가 자신의 생활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에는 그 수치가 50%로 하락했고 오늘날에는 단 25%만이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희망을 품고 있는 처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평등의 심화는 현재 미국에서 1920년대 대공황 직전과 맞먹는 수준의 극단적인 부의 편중 현상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 차트는 미국 상위 0.1%의 인구가 보유한 부의 점유율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티핑 포인트에 서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갈망하는 진정한 의미의 리셋은 부의 불평등 수치가 중산층이 번영했던 1960년대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960년대는 미국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시기 중 하나로 부의 분배가 비교적 평등하게 이루어지며 강력한 중산층이 사회를 지탱했습니다. 실제로 1929년 부의 불평등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는 주식시장이 사상 유례 없는 대폭락을 맞이하기 직전의 고점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당시에도 급격히 치솟은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범이었으며 이는 결국 지속 불가능한 거품을 형성했습니다. 1929년부터 1940년까지 이어진 처참한 시장 붕괴는 역설적으로 부의 불평등 트렌드가 하향 반전되는 고통스러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반전을 일으킨 결정적인 촉매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미국의 법인세율 변화 추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10년대에 고작 0% 수준이었던 법인세 상한세율은 이후 수십 년에 걸쳐 거의 4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급격하게 인상되었습니다. 1930년대의 대공황과 시장 붕괴에는 수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법인세의 급격한 인상이 핵심적인 트리거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이익을 압박하고 자산 가격을 폭력적으로 끌어내렸으며 실업률을 높였지만 부의 편중을 막는 강력한 제동 장치가 되었습니다. 높은 수준의 법인세가 유지되던 시기는 공교롭게도 미국 역사에서 부의 불평등이 가장 낮고 경제적 안정이 지속되던 시기와 겹칩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며 기업들이 높은 인플레이션과 저성장으로 고통받자 정책 입안자들은 법인세율을 다시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이 감세 조치는 1990년대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자산 가격의 대폭등이라는 화려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실제로 1982년부터 1999년까지 SP500 지수는 연간 약 20%라는 믿기 힘든 수익률을 기록하며 금융자산의 황금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무대 뒤에서 이러한 감세 정책들은 부의 불평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상승하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법인세율이 1930년대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오늘날 부의 불평등은 다시 193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역사적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리셋이 결국 법인세율 곡선이 다시 위를 향해 꺾여 올라가는 시점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는 자산 가격의 폭력적인 폭락을 야기하겠지만 동시에 부의 불평등이라는 우리 사회의 깊은 뿌리적 모순을 재조정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현재의 자산 상승 흐름을 타되 추세가 바뀌는 순간을 경계하며 가장 방어적인 자세로 시장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